네, 이번 수는 대표 해외 수출의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어떤 가마드치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거고, 저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라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를 좀 드립니다. 제가 올해 내내 빠져있는 혁신 기술이 바로 AI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의 AI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가 저는 자율주행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저번 달부터 테슬라의 FSD에 관한 이제 심층 자료를 발간에 좀 열중을 했었더랍니다. 물론 유튜브 시청자분들께도 그 내용을 보다 쉽고 재밌게 전달드리도록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자, 제가 자료를 열심히 쓰고 있는 가운데 10월에 거시경제 상황이 아주 매섭더라고요. 뉴스의 헤드라인만 이게 좀 보게 되더라도 뭐 전쟁이다, 뭐 경기 침체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투성인데요.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각 기업들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향후에 기회가 올 때 실력이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로서 그 과실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업들을 공부를 하면서 거시경제의 방향에 대한 또 힌트를 얻을 수 있기도 하고요. 자, 참 어려운 요즘 증시 속에서 어떤 종목들이 그래도 많이 올랐는지 한번 순위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10월 나스닥 100 기준 상승률 상위 10종목 여기 다라라락 올라와 있습니다. 요새 참 잔고를 열어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하락한 종목들이 많은데 이번 달에 저렇게 상승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주가 방어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증거로 말할 수가 있는데요. 종목들 몇면을 좀 보시게 되면은 순달람에서 다른 종목들도 몇 가지가 들어가 있네요. 먼저 여기 가장 위에 1위에 랭크되어 있는 PDD는 핀뚜어뚜어라는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이고요. 소셜 커머스 형태로서 중국의 지방 소도시에 접근성에 특화된 이커머스 업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2등 랭크가 되어 있는데 그 밑으로는 뭐 제약바이오라든가 그다음에 에너지 종목들이 좀 내려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내려가다 보면은 익숙한 종목이 여기 딱 하나 있죠. 네, 바로 파리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한국 분들도 참 좋아하시는 대표적인 빅테크 종목인데요. 유일하게 차트에 이름을 올린 빅테크 종목이 바로 파리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오늘은 그래서 이걸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새 미국에서는 이 빅테크 종목들을 7가지로 뽑아서 이렇게 많이들 부르거든요. 바로 마그니피선트 7이라는 말인데 뭐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위대한 7개의 종목 이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좀 거창한 것 같아서 저는 편하게 칠공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칠공주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바로 애플,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하나같이 걸출한 기업들이긴 하죠. 이 차트는 7개 종목들의 올해 주가 상승률을 한번 비교를 해본 건데요. 가장 높이 치솟았던 게 바로 엔비디아, 이 녹색,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메타였었습니다. 대표적으로 AI 수혜를 입고 있는 두 업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메타의 경우에는 작년에 워낙 투자 심리가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 효과를 보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경우에는 여기 3등을 하고 있죠. 7월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여기 보시면 굉장히 분위기가 괜찮았었는데 2분기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아주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 테슬라의 투자 심리 회복의 반전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 바로 AI입니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자율주행이 되겠죠. 결국 AI가 중요하다는 말이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이 상승률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익률 꼴등은 바로 다름 아닌 큰형님, 여기 큰형님 애플이 수익률이 안 좋았죠. 28%. 네. 근데 이 애플이 안 좋았던 게 생성 AI 테마의 열풍에 있어서 가장 좀 벗어나 있는 종목이 이 애플이었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비슷한 차트를 하나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두 라이벌, 자강구천이죠. 두 라이벌을 1대1로 비교를 해본 건데요. 굳이 이 두 종목을 꼽은 이유는 바로 AI에 있어서 가장 선도적인 기술력과 또 배포 능력을 가진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의 경우에도 현재 AI 개발 능력에 있어서 가장 선도적인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 그리고 구글의 딥마인드라고 했을 정도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데이터 센터 인프라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먼저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게 두 기업의 올해 주가 추이를 비교를 한번 해본 겁니다. 올 여름부터는 구글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았었다가
그런데 이번 주 실적 발표 이후에 두 주가의 향방이 좀 엇갈렸습니다. 구글의 경우에는 주가가 급락을 이렇게 딱 했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더 오르면서 둘 간의 격차가 이제 사실상 뭐 없다라고 볼 정도로 좁혀졌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 오른쪽 그래프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각각 데이터 센터 인프라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각각 애저와 구글 클라우드 사업이라고 불리고 있는 통칭되는 그런 사업부인데요. 두 사업부의 분기별 성장률을 나타낸 겁니다. 사실 코로나 시기 이후에 이렇게 계속 좀 성장률 자체가 좀 약화되고 있었는데요. 딱 이번 분기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의 성장률은 이렇게 조금 내려갔는데 다시 약화가 됐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성장률은 오히려 전분기보다 올라간 것이죠. 애저의 성장률이 성장한 것은 2021년 4분기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놀란 거죠. 여기서 감안하셔야 되는 건 애저가 구글 클라우드보다 훨씬 점유율이 이미 높은 상황인데도 애저의 성장률이 더 높게 반전됐다는 것이 바로 투자자들이 감응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에 관한 내용과 그리고 무엇이 앞으로도 중요할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실적을 보면서 가장 놀란 것이 바로 마진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여기서 왼쪽 차트를 보시면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분기별 매출 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을 나타낸 겁니다. 두 지표 모두 이렇게 고공행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둘 다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이번 실적으로 밝혀진 것은 마진율 개선의 속도가 이전보다 더 빨라졌다는 것이죠. 특히 영업이익률, 이 밑에 걸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위쪽으로 향하는 모습, 치솟은 모습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년 동기 대비 5%포인트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 수치는 회사 역사상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아니 대외 경제 여건이 이렇게나 나쁜 상황이고 또 이런 마진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저는 좀 경이롭다, 정말 마그니피선트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영업이익률 상승이 가팔랐던 것이 인건비가 많이 감소된 덕이 있습니다. 1년 전보다 직원 숫자가 7% 감소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이 나가서 빈자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빈자리를 AI 기능으로 써서 좀 대체를 하면서 조직 자체가 좀 효율화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마진율이 좋았고 또 AI에 관한 매출 성장 기대가 또 있다 보니까 시장이 예상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예상치는 또 한 번 상승하게 됐습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검정색 선이 주가고요. 회색 영역이 바로 향후 12개월 동안 회사가 창출할 것 같은 예상 주당 순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죠. 여기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회색 영역이 계단식으로 픽 이렇게 오른 게 좀 보이시나요? 결국 높아진 사업 효율성이 좀 입증이 되면서 실적 예상치가 이렇게 올랐고 그 결과 주가가 조금 따라 올라간 그림이다라고 최근의 흐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효율성이 어떻게 가능했냐면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해답은 결국 AI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말씀을 바로 이분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나왔네요. 여기 나와 있는 분이 바로 사티아 나델라라고 불리는 CEO입니다. 나델라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AI로의 전환을 주도하는데 전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실적 발표 내용 중에 AI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지겹도록 나와서 제가 AI 단어가 실적 발표에서 몇 번이나 나왔는지 한번 세봤거든요. 54번이나 나오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냥 이제 AI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의 발언들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델라 CEO는요, 기업 내부적으로도 AI 기술을 모든 분야에 통합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부서, 재무부서, 개발부서 등등 거의 모든 부서에 AI를 적용해서 작업 최적화를 하고 있고 사업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엔비디아의 방향과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도 AI 기업이고 그 기술력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AI 기술을 엔비디아 사내에서 가장 많이 쓰면서 엔비디아 자체가 혁신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AI 혁신의 덕을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코파일럿이라는 기능을 현재 베타 서비스로 기업 고객들한테 선보였는데요. 그 AI 기능을 사용하는 고객들에 따르면 이제 AI 없이 일을 하는 것은 생각도 하기 싫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저도 애널리스트로서 글을 작성하고 정리를 하고 이미지를 만들 때 이제 챗GPT가 없으면 진짜 막막할 것 같거든요. 이미 AI에 상당히 좀 의존하게 되어버렸는데 이런 현상을 앞으로 저 말고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때쯤이 되면 이런 AI 기업들의 매출폭은 정말 상당히 많이 올라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 AI 시대를 딱 준비하기 위해서 결국 기업들한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네, 돈입니다. GPU를 더 많이 사서 데이터 센터 용량을 확보하고 또 AI 개발을 위한 R&D 투자 금액을 늘리고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왼쪽 그래프 보시면요. 여기서 검정색 선이 총 매출 중에서 자본 지출 금액이 얼마나 차지했는지 그 비중을 나타낸 겁니다. 이 비중이 추세적으로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특히나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팍 올라가지고 여기 팍 올라서 벌써 17.5%나 차지하더라고요. 총 매출 중에서 자본 지출 금액이 이렇게나 높다는 겁니다. AI 인프라 확장을 위해서 사상 최대 규모로 지출을 한 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아까 같이 높은 이익률을 기록했다는 것이 사실 엄청 대단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AI 기술 선도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나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은 사실 다른 기업들에게는 간담이 좀 서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른쪽 그래프 제 뒤에 있는 거,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분기별로 창출해내는 현금 자체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돈을 가지고 자본 지출에 더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전년 동기 대비 30% 넘게 상승을 했더라고요. 현금 확보 능력은 이제 충분하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고금리 시기에 빛을 발하는 특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심층적으로 실적 내용을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놀라게 되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총 3가지 사업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적어놨거든요. 맨 위에서부터 기업 생산성 부분, 그리고 데이터 센터 사업 부문, 그리고 개인 소비자 사업 부분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헷갈리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핵심 사업이 뭔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오피스와 다이나믹스가 기업 고객들을 위한 생산성 툴이고요. 그리고 애저는 뭐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소비자 부분은 윈도우와 엑스박스 같은 게임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 다각화가 잘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핵심 사업 5개 영역이 모두 다 이번 분기에 호조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이 밑에 그래프 보실게요. 이 밑에 그래프 보시면 2023년 여기 2분기 이때를 시작으로 해서 모두 다 개선되고 있잖아요. 참고로 여기 2023년 2분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는 작년 말을 뜻하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회계 기준 때문에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작년 말부터 3분기 연속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괄목할 만하고요. 5개 사업부 모두 다 그렇습니다. 다시 위쪽 표로 돌아오시면 매출 비중을 보시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애저 사업부가 4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30%대였는데 이만큼이나 올라간 거예요. 이 데이터 센터 사업부의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실적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 사업부가 만들어내는 마진이 높거든요. 그리고 각 사업부들의 영업 마진율이 작년의 같은 기간보다 각각 3%포인트, 4%포인트, 그리고 6%포인트 이렇게 올랐다는 것도 핵심입니다. 모든 사업부가 영업 마진율이 좋아졌단 말입니다. AI 도입을 통해서 회사 전체적으로 효율화에 성공했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요. 여기 보시면 이연 매출 증가세라는 게 있죠. 이연 매출 증가율이 평년 대비 더 높았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이연 매출이라는 개념은요. 부채긴 부채인데 좋은 부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객들한테 이미 돈은 받아놨는데 아직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서 부채로 잡혀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서비스를 제공하면 매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연 매출 증가율이 높았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에 매출이 더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죠. 그리고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은 앞으로도 순항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번 달에 가트너가 조사한 이 표를 보시면 되는데요. 가트너가 조사하기를 전 세계 IT 지출 예상치입니다. 전 세계 IT 지출 금액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8% 증가해서 거의
네, 5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불안에도 불구하고 생성 AI의 열풍에 따라서 기업들이 IT에 쓰는 돈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속해 있는, 여기 제가 박스를 해놨어요. 이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업들이 지출하는 금액의 성장률은 무려 내년 성장률이 14%에 거의 육박합니다. 성장률이 줄지 않고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1월 1일부터, 네, 며칠 안 남았죠. 1일부터 생성 AI 기능을 탑재한 코파일럿이라는 AI 소프트웨어를 또 본격적으로 런칭할 계획입니다. IT 지출 금액이 이렇게 확대되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은 다음 분기에도 그래서 웃을 수 있지 않을까? 현재의 실적 기대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도 챗GPT로 촉발된 AI 열풍 이후로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서프라이즈의 정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 표를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막대 그래프로 잘 보셔야 되는데 빨갛게 되어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제로 기록한 주당 순이익이고 노란색 막대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 노란색 막대가 시장이 예상했었던 주당 순이익입니다. 그리고 검정색 선도 있죠. 이 검정색 선은 그 괴리율을 나타낸 것이고요. 이 괴리율이 0%보다 크면 실제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보다 더 높다는 것을 말하겠죠. 그런데 최근 1년 넘게 그 괴리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시죠? 생성 AI 혁명 이후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요. 이런 이유는 AI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시장의 생각보다 더 높아지는 차원도 있고 AI를 통한 내부 효율화 측면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서프라이즈 정도가 만약 지속 확대가 된다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밸류에이션이 상향되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실게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5년 동안의 PER 추이를 나타낸 겁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PER은 여기 29배 정도 합니다. 5년 평균치가 28배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평균보다는 약간 더 높은 상황이고요. 코로나 팬데믹 직전, 여기 이때가 코로나 팬데믹 직전이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직전 수준이랑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AI를 통해서 앞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잠재력,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잠재력을 고려하게 되면 현재의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만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사티아 나델라 CEO가 말했듯이 여전히 AI의 수익화 여정에 있어서 아주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이라는 점도 기억하셔야 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시경제 상황이 정말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빅테크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AI에 대한 투자를 늦춘다고 하는 것은 여유를 부리는 것에 가까울 보일 지경입니다. AI 경쟁이 사실상 군비 경쟁처럼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죠. 더 훌륭한 AI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이 결국에 앞으로의 인터넷 플랫폼 전체를 차지할 수 있는 핵심이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시면 왜 이렇게 AI의 빅테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지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쟁을 지켜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멋있는 좀 신기한 그림이 하나 있죠. 이게 구글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한 건데, 구글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를 올해 말에는 구글에서 GPT-4보다 GPT 네 번째 버전보다 더 성능이 좋은 차세대 모델을 또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제민이라는 모델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심지어 유튜브 자막으로 학습을 시켜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단어를 학습을 해서 성능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자, 앞으로도 이런 AI 소식과 관련한 이야기들, 따끈따끈한 이야기들은 순달람이 제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순달람은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순달람이었습니다.